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비대면 강의 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비대면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비대면은 반복 청취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강의 때는 강의를 듣다가 잠깐 놓치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비대면 강의는 사실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잠깐 멍 때렸어도 다시 돌려서 보면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학기 월요일날 쉬는 시간이 월요일날 휴무일이 많아가지고 대면 비대면을 섞어서 진행을 하는데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하니까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최소화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운영체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지난번 수업 때 지정된 시간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과제물 제출해야지만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LMS 제출을 못하고 메일로 제출한 학생들이 있어요. 메일로 제출한 학생들은 지각 처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대면 강의는 영상을 시청했다고 출석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영상을 시청하고 과제물을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야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정해진 기간 내에 LMS에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 때 진행하다가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착 상태와 기하 상태, 마무리 못한 탐지 및 회복, 그리고 연습 문제 풀이, 그리고 다음 주가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지난주에 이어 챕터 5 교착 상태와 기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2를 붙였어요. 교착 상태와 기하 상태 2. 지난 시간에 교착 상태의 개념과 발생 원인, 그리고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에서 뭐였죠? 예방하는 방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요? 회피하는 방법을 배웠죠? 회피. 그러면 오늘은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복. 그리고 기하 상태, 교착 상태는 아닌데 굉장히 오랫동안 배고파야 하는 상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착 상태 회복. 교착 상태 회복은 뭐예요? 일단 교착 상태가 예방은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 회피는 교착 상태가 걸리지 않도록 교묘하게 살살살살 피해가는 걸 회피. 회복은 그냥 놔둬요. 걸려라. 그 대신 걸렸다 그러면은 걸린 거를 바로 풀어주는 거. 이게 회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결국 교착 상태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순환대기죠. 이렇게 순환대기에서 벗어나는 게 곧 교착 상태 회복이죠. A하고 B가 있는데 서로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남의 걸 요구하는데 그게 서로 맞물려 있어. 그거를 벗어나게 하는 걸 교착 상태 회복이라고 한다. 교착 상태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 한 개를 중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 그쵸? 이렇게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 A를 하나 죽이면 되겠죠. 프로세스 A를 죽이면은 프로세스 A에 할당된 스캐너도 자원이 남겠죠. 그러면은 그 남은 자원을 B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자원을 할당 받아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고 그 프로세스를 끝내면 되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자원을 선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선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선점은 다른 사람이 그걸 갖고 있으면 그 본인 외에는 절대 내놓지 않는 걸 비선점. 그렇죠? 선점은 남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누군가가 가서 뺏어올 수 있는 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착 상태가 걸려 있어. 그런데 B가 야, 내놔. 그래가지고 얘를 끝내. 그리고 끝내고 나면은 다시 A가 스캐너를 받아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자원을 선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교착 상태 회복은 그냥 놔두고 있다가 예방도 안 하고 회피도 안 하고 있다가 교착 상태에 걸리면은 회복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착 상태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계속 누군가가 탐지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교착 상태에 걸렸다, 안 걸렸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착 상태 회복은 먼저 탐지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가 교착 상태에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 걸렸다, 그럼 오케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프로세스 하나를 중단시키고 또는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선점해서 해결해 주는 거죠. 먼저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교착 상태를 회복시키는 두 가지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교착 상태 회복의 특징은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잖아요. 교착 상태 탐지 알고리즘을 언제 수행해야 될까요? 이걸 자주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어떻게 돼요?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겠죠. 왜? CPU를 거기다 할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주 실행하지 않으면은 교착 상태가 걸려있는데도 그냥 놔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진 프로세스를 빨리 발견해서 자원의 유효 상태를 방지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자주 실행하기도 그렇고 가끔 실행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자주 실행해도 문제고 너무 가끔 실행해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우리 교착 상태 탐지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착 상태 탐지 알고리즘은 쇼샤니하고 코프만이라는 친구가 제안을 한 건데,
우리 뱅커 알고리즘 있죠? 그거하고 자료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자료 구조가. 그래서 일단 available이 있고, 이게 다 벡터로 한다는 건 뭐예요? 자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벡터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용 가능한 자원이 available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allocation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 mn으로 표시한다. 왜? 자원이 프린터가 필요한데 스캐너를 더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자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렬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라는 얘기 있어요. 리퀘스트는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자원들. 리퀘스트일까 R일 때 PI, 프로세스 I에 필요한 자원의 수가 K개라면 프로세스 PI는 자원 RI에 자원 K개를 더 요청하는 게 바로 리퀘스트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죠. 프로세스 0,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가 있는데 현재 사용량이 이렇게 있고 최대 사용량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 P1이 정상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요청량이죠. 이렇게 요청량. 그렇죠? 그리고 총 12개가 있었는데 12개 중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은 사용 가능한 자원이 3개라고 얘기했는데, 자, 기억나시죠? 이걸 갖다가 여기 available, allocation, request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allocation이고, 그죠? 여기 allocation. 예. 얘고, 그러니까 available이 얘가 available이 되겠죠, 그쵸? allocation. request는 요게 request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 allocation, request, available 요걸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돌려요. 그래서 얘가 교착 상태에 걸렸다. 교착 상태에 안 걸렸다. 이걸 탐지해 주는 거죠. 그럼 탐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자, 여기 워크는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탐지를 하는 거. 피니쉬는 교착 상태에 걸렸으니까 교착 상태를 회복해 주자 라고 해주는 게 피니쉬라고 보시면 돼요. 자, n과 n인 벡터는 말씀드렸어요. 자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m과 n 벡터가 있다고 얘기했고, 자, 먼저 워크를 available로 초기화해요. 결국 요거 이제 계속 탐지를 할 거냐. 탐지 이 기준이죠. 그쵸? 탐지를 가능량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초기화하고 i가 1부터 n일 때 할당된 게 0이 아니면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결국 뭐예요? allocation이 이꼬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누군가 자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자, 우리 그 예방에서 보면은 점유와 대기가 발생하면은 이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allocation이 0이면은 할당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점유와 대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교착 상태에 안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할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당이 돼 있으면 일단 finish, 여기 탐지됐다라는 거를 false로 만들고, 여기가 없으면 이게 빵이면은 finish는 true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2단계로 넘어가서 일단 피니시가 폴스고, 저 피니시 폴스자 맞잖아요. 그쵸? 폴스고, 리퀘스트가 워크보다 작거나 같다. 리퀘스트가 워크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원을 요구하는 게 실제 워크라는 건 available이라 그랬어요. 워크는 available이라 그랬죠. 사용 가능량보다 적거나 같다. 내가 3개를 요구하는데 사용 가능량이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돼요. 리퀘스트가 워크보다 작으면은 3, 4, 5이면 어떻게 돼요? 3단계로 내려와서 워크에다가 실제 할당된 숫자를 추가해서 워크를 다시 만들어주고 여기로 또 와요. 2단계로. 이건 계속 탐지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2단계, 3단계를 계속 돌고 있는 거는 내가 탐지하겠다 이거예요. 탐지.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아. 워크보다 리퀘스트가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4단계로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false라고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finish가 false면서 i가 n보다 안에 범위에 있어서 이 프로세스는 교착 상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탐지 알고리즘이에요. 탐지 알고리즘. 여기 보시면은 실제 회피에서 만들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런 상태는 탐지 알고리즘이 돌아가는데 실제 교착 상태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돌려보자고요. 자, 7, 2, 6이죠. 여기 7, 2,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자원이 7, 2, 6이니까 available은 어떻게 돼요? 빵빵빵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다행히 P0가 요구하는 게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먼저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P0가 실행이 됐어. 그럼 몇 개가 남아? 요게 남겠죠. 요게. 이렇게 남겠죠? 네. 또 봤어요. 이렇게 쭉 봤더니 P1은 202. 그러니까 안 되겠죠? P2를 보니까 000이야. 그럼 P2를 또 실행하면 되겠죠? 요게 첫 번째고, 요게 첫 번째. 요거 두 번째를 실행하는 거야. 두 번째를 실행했더니,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얘 요구한 사항이 없으니까 실행이 되겠죠? 실행하고 나면 몇 개가 남아? 여기 303에다가 여기 010을 두 개를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313이 남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하고 나면 313이 남아요. 그러면은 P3를 보니까 요구한 게 몇 개예요? 요구한 게 1빵빵이잖아요. 그럼 313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313이 처리하고 나면은 313에다가 여기 할당된 거 오죠, 그쵸? 요 할당된 게 별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래서 총 524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1 202 원해요, 그죠? 할 수 있죠? 이거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524에다가 202가 들어가니까 72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4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교착 상태인지 교착 상태 아닌지를 이 탐지 알고리즘이 뱅글뱅글 순서대로 도는 거야. 이렇게 얘 먼저 해보고 얘 오케이 얘 있구나, 오케이 얘 한번 해보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얘 있구나 해보고, 그 다음에 오케이 얘 하고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쭉 돌아가면서 그것도 체크해서
교착 상태가 있지 않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교착 상태는 예를 들어서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은 교착 상태가 아닌데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네? 얘가 요구를 해. 요구. 여기에 리퀘스트가 한 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맨 처음에 P0는 실행이 되겠죠. 어벨러블 자체가 빵빵빵이니까는 P1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P1을 실행했어. 그러니까 뭐가 남아? 010이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자, 실행해 보려고 그랬어. 자, 리퀘스트가 얘는 202야. 안 돼. 얘도 001이야. 안 돼. 얘도 101이야. 안 돼. 얘도 002야.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지금 상태는 교착 상태다.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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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탐지 알고리즘이 먼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원의 상태를 보면서 이 상태는 교착 상태가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교착 상태가 아닌데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교착 상태 탐지하는 방법은 알고리즘에서 탐지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탐지 알고리즘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호출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착 상태 발생 빈도, 그리고 교착 상태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받는 프로세스의 수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교착 상태가 자주 발생하면은 탐지 알고리즘도 자주 호출해 줘야 되겠죠. 교착 상태가 매일 발생하는데 매 시간마다 발생을 해.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그 나머지 23시간은 계속 교착 상태가 발생하겠죠. 근데 교착 상태는요, 하나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을 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계속 이렇게 차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차들이 아무 데도 못 가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저기 내거리에서 차가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자원을 요구하는 것도 훨씬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시스템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교착 상태가 발생하면은 해결할 때까지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죠. 가져갔어. 가져가긴 가져갔는데 누가 작권에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거야. 다른 게 뭐가 와야지만 일이 끝나는데 다른 게 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착 상태 프로세스는 점점 증가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이게 늘어나는 것처럼, 그죠? 네. 자, 어떤 프로세스라도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교착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요청할 때마다 교착 상태 탐지 알고리즘 호출하면은 교착 상태를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 탐지 알고리즘 때문에 시스템에 부담이 가겠죠. 그래서 그걸 적당한 거를 찾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호출 빈도를 줄이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1시간마다 한 번씩, 또는 CPU 이용률이 이건 뭐예요? CPU 이용률이 40% 이하로 떨어질 때, CPU는 뭐죠?
CPU는 가능한 한 80%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CPU는 빈들빈들 놀고 있어. 그런데 응답 없으면 계속 떠. 이게 교착 상태잖아요. 그래서 CPU 이용률이 40% 정도로 떨어졌다. 야, 우리 시스템은 4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그래도 불구하고 4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호출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탐지 알고리즘은 언제 호출하느냐, 이게 이제 C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항목이 되는 거. 교착 상태가 탐지가 되었으면은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중단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선점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중단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얘 차를 하나 빼는 거예요. 요 차 하나만 빼면은 쑥 빠질 수 있죠. 그럼 얘 빠질 수 있죠. 얘 빠질 수 있죠. 얘 빠질 수 있죠. 요게 중단. 선점하는 건 뭐냐면은 얘를 갖다가 밀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 밀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얘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얘 갈 수 있죠. 얘 갈 수 있죠. 자, 어떤 게 더 위험하겠어요? 교착 상태 회복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방법, 첫 번째는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방법입니다.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모두를 중단하는 방법. 그렇죠? 모두 중단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모두 중단하는 방법은 자원 사용과 시간 면에서 비용이 되게 많이 들겠죠. 그리고 오래 연산을 했어. 이게 뭐 알고리즘이 한 3일 걸리는 알고리즘 막 돌아가는 거야, 프로그램이. 근데 3일 거의 다 돼서 이제 10분만 있으면 이 결과가 나와. 근데 그걸 중단시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한 프로세스씩 중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 알고리즘을 호출해서 교착 상태인지 확인한 다음에 한 프로세스씩 중단하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호출이 부담이 좀 크다는 거. 문제는 이제 프로세스 중단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파일을 업데이트 하다가 중단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어디까지 업데이트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프로세스가 프린터를 인쇄하고 있어. 그런데 중단을 시켜? 그렇잖아요. 그죠? 중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방법 찾아야 되는데, 프로세스 중단하는데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지만 가장 리스크가 적은 거를 먼저 중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프로세스가 수행된 시간과 앞으로 종료되는데 필요한 시간, 요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사용한 자원의 형태와 수, 그 자원을 선점할 수 있는지 여부, 프로세스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수, 프로세스를 종료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의 수, 대화식이냐 일괄식이냐. 대화식 같은 경우는 잠깐 중단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괄식, 배치 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근데 중단하면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단할 때 이걸 가지고 어떤 게 먼저 어떤 걸 중단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